저는 2024년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올해, 내년, 후년 뭐 앞으로도 계속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내년, 또 내년보다 훨씬 더 좋은 후년들이 계속 다가올 거다. 행부 오늘은 더 포춘의 저자이신 김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사주명리학, 주의학, 성명학, 뭐 이런 관상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환 교수입니다. 사실 저도 뭐 사주를 매번 보진 않는데 한 번씩 궁금해서 보긴 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이 연말연시는 진짜 너무나 예약이 다 꽉 차 있어서 볼래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한국은 뭐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 뭐 사주를 본다거나 타로를 본다는 그런 통계가 80% 정도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왜 볼까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누구나 이제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는. 불경기일 때는 더 관심이 더 크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간 미래의 궁금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루빨리 이 불경기가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교수님 제가 근데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어찌됐든 태어난 날짜 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랑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꽤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운명 또한 똑같이 살아가는 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국가 운명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는지 또는 뭐 이집트에서 태어났는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북한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라고 해도 국가가 어딘지에 대해서 또 부모가 누군지 또 이름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름에서 나오는 이제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운명을 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24년에 대해서 또 운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전반적으로 내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그래요. 갑은 이제 목이고 진은 용인데 목은 이제 파란색에 해당되는 그래서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람들은 이제 파란색 용, 청룡은 신성하고 뭔가 좀 다른 용들보다는 좀 더 뭔가 독특하고 신비롭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갑진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군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좋은 용이기 때문에 아주 뭐 상상 속에 있는 용이면서 신비로운 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동쪽을 상징해요. 파란색은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시작,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부분들이 이제 다가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수님 근데 또 사주도 사주인데 이 관상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럼 좋은 관상은 뭔지? 관상에는 직선형도 있고 곡선형도 있고 직선형 같은 경우는 MBTI로 보면 STJ 쪽에 가깝고요. 곡선형들은 NFP 쪽이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원형이라든지 원형 이런 사람들은 NFP 쪽으로 조금 더 사람의 관심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형, 네모형, 직사각형형, 역삼각형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STJ 쪽이어서 약간 일지향적 또 계획적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관상, 나쁜 관상이라고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장단점 있는 관상들이다. 누구도.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아주 관상이 나쁘다고 본다라면 뭐 이제 얼굴이 뭐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건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뭐 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람의 얼굴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고 또 인위적으로 바꾸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성형수술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화장이라던가. 이럴 때마다 또 그때그때 운때가 바뀌는 건가요? 화상을 입었거나 뭐 아주 현저히 차이 나는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관상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스 코리아가 성형수술하거나 영화배우가 성형수술하거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양악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미스 코리아였던 분이 뭐 하여간 한동안 한 10년 정도는 힘들었거나 지금도 영화 배우 중에서도 이게 성형수술하고 나서 지금 그 인기 많았던 사람들이 뚝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미스 코리아가 됐다는 거는 관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관상이 좋았던 사람이 칼을 대면 성형수술에서 이제 흉터가 한 10년 정도는 간다는 얘기예요. 관상이 좋으신 분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성형수술 안 하는 게 좋다. 인생이 자꾸 꼬이거나 그러면 뭐 성형수술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좋았던 사람들이 성형수술하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봐야 돼요. 좋은 관상은 그냥 놔두시는 게 좋다. 그냥 많이 웃어주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셔서 관상을 좀 좋은 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성형수술한 부분들이 아물기까지는 한 10년은 고생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제 또 사주랑 관상은 또 어떠한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형이 한 6, 70%, 곡선형이 한 3, 4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직선적 기질이 조금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계획적이고 원칙적이고 준비적이고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있고 꼼꼼하고 한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STJ 쪽이 한 60%, 70% 정도 된다고 보고. 저는 2024년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올해, 내년, 후년 뭐 앞으로도 계속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내년, 또 내년보다 훨씬 더 좋은 후년들이 계속 다가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하고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열심히 또 이 기운을 저희 또 부자TV 채널에 한 팍팍 넣어서 같이 또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주 관상 이런 걸 보는 그 목적성 자체가 결국 더 잘 되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연애도 잘하고 싶고 뭔가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보시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이라든지 운명적으로 봤을 때 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주를 보러 가실 때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뭐 내년에 어떻게 살 건가, 언제쯤 큰 돈 벌까, 언제쯤 여자친구를 만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현재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내년, 후년 그 언제쯤 운이 들어올까 보다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미래에 어떤 운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의 장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년 후에 떼돈 번다고 어차피 이제 뭐 100억 번다고 하니까 나 그냥 누워서 잠만 잘래. 그러면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3년 후에 100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둘로 구분지어서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지금을 열심히 사는 거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래서 늘 실패한 거에 대한 집착, 욕망만 과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다가 뭐 크게 벌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를 정확하게 읽고 나의 가장 맞는 그런 직업적성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면은 저절로 미래는 뭐 10억이 들어올 수 있고 20억이 들어올 수, 100억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BTS 같은 경우도 그래요. BTS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 정도 성공할 수는 없었죠. BTS가 예술적 기, 연예인적 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시대를 잘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도 좋았겠지만은 시대를 만약에 조선시대 때 만났으면 아마 광대를 하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기생을 했거나 그랬을 텐데 오히려 이제 지금 시대를 만났으니까 연예인들이 1등급 사주가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대도 잘 만나야 되지만 자기 장점을 잘 살린 것도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 운세는 왜 이래?
나는 왜 또 이렇게 막 시대가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렇게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힘든 것들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부모 복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사주하고 상관없이 이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으면 뭐 저절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 자체는 지금 자기를 못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잘 찾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한간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나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무조건 이 사람은 사주가 좋으니까 큰 돈 벌 거야 이런 건 없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적합한 게 있거든요. 공무원 할 사주팔자가 있는 거고 BTS처럼 끼를 발휘하면서 연예인적 끼를 발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BTS가 뭐 공무원을 했다거나 사업을 했으면 지금만큼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그래서 자신의 사주의 장점들을 잘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이건데 내가 또 좋아하는 분야는 다를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야가 잘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또 경제적으로는 또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독서나 하고 뭐 이런 게 더 재미있거나 뭐 그런다고 그건 돈벌이가 안 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이제 결합시켜서 중간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MBTI가 젊은 뭐 MZ 세대한테 엄청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느냐면 자기를 잘 알고 싶은 게 좀 일단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잘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주명리학도 자기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보러 갈 때 미래를 맞추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면 본인이 뭐 또 나쁘다고 해도 걱정이고 잘 된다고 하면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이번에 이 더 포춘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예. 책에는 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돈을 버는 방법이고 또 행복한 방법을 찾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돈 해서 이제 돈만 번다는 초점이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거는 대중을 행복하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한 건 또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그냥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더 주식을 잘 활용하고 큰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대중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이 또 구독자 수도 늘고 또 수익이 되고 돈도 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표님은 아주 철저하게 대중을 행복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행복하게 하면 저절로 돈을 벌게 한다. 그래서 대중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다가 아니라 대중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 혼자만 잘 벌겠다. 나 혼자만 계속 뭐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성공하기 쉽지는 않죠.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운명학 하면 이제 쪽집게 뭐 미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그 안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 역마살이 있다라면은 떠돌이가 되거나 노숙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역마살을 가지고 훌륭한 외교관이 되거나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그 다음에 뭐 경제인이나 관광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사주 운명학은 누구나 장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상담하러 갔었을 때 맞추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장점을 살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또 대중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경제적 자유, 운명적 자유를 얻어서 다들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부자 TV 열심히 보시면 또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김동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다양한 또 사주 명리학, 또 관상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우리의 행복의 그 본질,
이 얘기를 또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요. 교수님 또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 여러분들 2024년 대박 나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기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